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나이 50, 허리 40, 게으르고 성격 까칠한 아줌마 윤희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 이제 미루고 오다가 드디어 이제 날짜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방송을 한번 안 하니까요. 토요일 날 그 참여율이 너무 광화문 집회의 참여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안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하라씨. 예, 임영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신 분들이 김영길 씨, 유하라님, 임영훈 씨, 그 다음 최영규님, 그 다음 이희경님, 네, 많은 분들 이제 마치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그 문재인 후보가 어제 이제 당선 축하연 하는 것도 봤고요. 당선증 받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 최성 후보가 가서 축하하는 것도 봤고요. 다들 같이 보셨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의 부정 경선에 대하여 그 소장을 준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봤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선을 치러왔는 거는요. 이번 경선은 전부 당규 19호라는 당의 그 규칙에 의해서 치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당규 19호라고요.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개정 2017년 1월 25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보통은 1월 25일 날 개정 한 번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 전쯤에 대통령 선거 정도 되면은 한 1년 전쯤에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다. 후보들 간에 이제 합의도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의해서 한 번 정도는 개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2017년 1월 15일 정도 한 번 정도 하면은 가능합니다. 요 정도요. 요 정도 개정을 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017년 3월 3일 경선 중이죠. 2월 15일부터 경선인단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경선 중인데 막 바꿔 버립니다. 3월 3일 바꾸고 3월 8일 닷새 후에 또 바꿔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10일 이틀 후에 또 바꿔요. 그 다음에 3월 13일, 3월 24일 마음대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법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요. 최소 20일 전에는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당무회의를 통하여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할 때는 20일 전에 바꿀 수도 있는데 그 뭐 그거에서 날짜가 좀 바뀔 수도 있지만은 우리 보통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약속을 뭐 무슨 행사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최소 2주 전에는 컨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일주일 전에 막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 최소한 2주 전에는 얘기를 해야 되죠. 14일 전에. 그 전에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었는 것을 후보도 모르고 중앙선관위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유권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마구 바꾸어 버립니다. 이건 절차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마구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바꾸어 버립니다. 근데 바꾸는 내용도 참 희한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그 당규 19호가 이제 주종이 되는데요. 당규 19호 뒤에서 이제 첨부되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당규 19호 뒤쪽에 되어 있는 거 보면 별첨이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경선 일정 나와 있죠. 2011년 2월 15일부터 1차 경선인단 모집하고 2차 경선인단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재외국민선거인단 모집합니다. 선거일 공고일부터 7일간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이의신청, 2차 이의신청, 선거인 명부 확정, 호남권부터 시작해서 충청권, 그 다음 영남권, 수도권, 2차 선거인단, ARS 투표, 재외선거인단, 인터넷 투표 해서 결선 투표 일정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별지 1호, 19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경선 신청서, 이름, 사진, 주민번호,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골 때리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나 하면은요, 서약서라는 게 나옵니다. 저는 이런 서약서를 후보들이 쓰고 갔다는 자체부터가 유권자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본인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임하면서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여기까지는 접대성 멘트죠. 그죠? 당의 결정에 절대 성복함은 물론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이렇게 당이 뭔 결정을 하건 무조건 절대 성복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해야지 경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경선 못해. 서약에 어떻게? 당의 결정에 절대 성복을 해야 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품살포, 항응자공, 후보자 비방, 지역감정조장, 클린선거,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접대성 멘트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경선에 임하며 선거 결과에 절대 성복한다. 결과에 무조건 절대 성복해요. 공정하건 안 하건 무조건 결과에 절대 성복한다는 서약서를 서약인 본인과 입회인 1, 입회인 2를 해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지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꼬라지 보려고 경선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정하지. 뭐 하려고 경선을 합니까? 경선 결과에 100% 다 무조건 절대 성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당규 19호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내용이 가관입니다. 여기에서 받는 걸 보면은 모든 것들은 이제 자기들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이제 TV 토론을 안 하고 그냥 라디오 토론을 한번 하고 치우고, 그 다음에 평일날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그냥 통보만 하면 되고, 거기서 통보 못 받으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투표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의 신청을 해갖고 전화 안 와도 끝이고 이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경선이라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누가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항의해버리면 그 다음날 갑자기 바뀌어버려 법이. 또 항의하면 그 다음 또 바뀌어버려. 저거 마음대로 그렇게 마구 2, 3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마구 바꿨습니다.
이건 동네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바꾸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항상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직 후보자 여기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은 항상 뭐 규칙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빨리빨리 못 찾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있어서요. 당헌 10장 선거관리 시에 1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 선거 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해놔놨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거 부정을 하게 되면은 선거 부정에 대한 제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의, 시정명령, 경고, 자격상실, 제명제소, 그 다음 형사고발이 있는데 전부 다 뭐가 되나 하면 경선부정 행위자에 한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경선부정 행위자에 한하여 제명제소를 하고 경선부정 행위자에 한하여 자격상실을. 그러니까 후보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인정번호를 5만 원을 주고 사건 10만 원을 주고 사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위자만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 만약에 걸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했는 것은 당 중앙선거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3월 27일 되어서 요게 1년 전에 되어 있는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중앙당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그러니까 그 당을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이 당무위원 다 뽑아가지고 걔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규정이 뭔고 하면은 중요한 게 여기에서요. 당규 12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3조 위임 규정, 당연 당규에 정함이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의결로 시행하거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각급 선거대책기구 운영에 필요한 상황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즉 전부 다 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 할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 세 번째가 제1항 및 2항은 당헌 당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당헌 당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나라에는 헌법이 있어요. 헌법에는 항상 제일 나오죠. 권력에 관한 게 딱 한 줄로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나라의 주인은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당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헌에 위반되면은 나가리다 이 말입니다. 당헌에 위반되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들이 뭘 해도 되는데 당헌에는 위반되면 안 된다.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바뀌는데 당헌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당원이 다 와서 투표를 해야지만 당헌이 바뀌거든요. 당규는 저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근데 당헌은 당의 헌법이기 때문에 전체 당원이 다 모여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당규는 위임 규정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다? 당헌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당헌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되면은 당의 헌법입니다. 이렇게 당헌이 나와줍니다. 당헌에는 처음에 당헌 제1장 총칙 당의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한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제2장에 나옵니다. 당원. 당원의 제6호 이렇게 나와줍니다. 보이십니까?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의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당원은 가지고 있다.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그 다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당원이 참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당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마음대로 바꾸었다 그러면은 당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번에 TV 토론 안 하고 그냥 라디오에서 한번 토론하고 치우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면서 당원한테 물어봐서 당원이 괜찮아 이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당원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원래는 주말에 촛불 광장에서 8시까지 투표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촛불 광장에서 투표율이 많으면은 특정 후보한테 불리해요. 문재인이한테 불리해요. 그래서 현장 투표하는 사람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루 전날 통보하고 24시간 전에 통보하고 그 다음에 평일날 하고 그 다음에 6시까지만 하는 걸로 바꾸고 싶어. 선거법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당헌에 있는 당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도 되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당원이 그래 바꿔라. 평일날 하면 어떠냐? 3시간 전에 통보하면 어때?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어때? 괜찮아. 평일날 하면 어때? 전화 못 받으면 어때? 괜찮아. 라고 하면은 그래 바꿔도 돼요. 그런데 당원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마음대로 바꿨어. 전혀 그리낌이 없습니다. 거의 사실상 대통령 선거인데 세상에 대통령 선거를 또 이렇게 하는 꼬라지는 처음 봤어요. 마구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전날 바꿔버리고 평일 투표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외 교포들한테도 신청을 다 받았죠. 27만 명이나 투표를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 대선을 위한 거다. 경선 투표는 이게 아니다. 경선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추천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는 인정번호를 해가지고 그 번호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하고 그 다음에 해외 거주자 여러 가지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다 올려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에러가 나. 에러가 나서 인정번호 보내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무한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마음대로 또 당규를 바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 당규는 전부 다 무효다 라는 것이 이번 경선 무효 소송의 핵심입니다. 당규 19호가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만들었는 당규 19호 자체가 너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 이거 다 무효다. 원래 20일 최소 20일 전에는 해야 되는데 특별해가지고 한 2주 전에는 공포를 해야지. 이틀 전에 사흘 전에 통보해갖고 후보자도 모르고 참석하는 사람도 모르고 심지어 그 경선을 의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하나도 모르는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없다. 이거는 무효다. 그리고 절대 당의 결정에 절대 성복을 하여야 한다. 서약서 안 쓰면은 투표
투표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후보가 서약서대로 절대 성복하면은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절대 성복하면은 그럼 유권자들은 전부 다 여기다 다 성복을 해야 됩니까? 당규 19호가 얼마나 이제 가짱게 되어 있나 하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이의 신청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요. 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당규 19호에서요. 만약에 이 선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불복을 신청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이십니까? 만약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당규 11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절차를 해야 된다. 당규 15호에 대해서 다시 제1항과 제2호에 대하여 재심에 대하여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즉 고척돔에서 땅땅땅 문재인이 57%로 당선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불복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후보자는 못해. 왜? 서약서 쓰고 갔거든. 절대 성복하겠다. 당규 19호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이러냐? 이렇게 불복 신청을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나 일반적인 선거는 이렇게 안 되죠. 그죠?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얘들은 저 마음대로 이렇게 24시간 하든지 말든지 이러고 뭐 그 외에도 모든 것이 거의 이것은 뭐 동네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했다. 이거 당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당규를 정하는 데는 반드시 당헌에 위반돼서는 안 되거든요. 당헌에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당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당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권리당원이 한 번도 참여를 못하고 그런 게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 저들끼리 모여서 뭐 전부 다 마음대로 이제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후보를 이제 신청을 해버렸어요. 투표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위반되나 하면은요. 주법률조항 권리 행사 방해죄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323조 위반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주말에 촛불광장에서 8시까지 투표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당원들한테 연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거죠. 평일날 6시로 바꾸어서 신성한 주인이 주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안 열려. 절대로 비밀번호 안 나와. 절대로 되지도 않아. 전화하고 난리치고 해서 겨우 4,8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3,700명만 해외 재외교포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 거고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 이 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5항 2조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RS DB를 검증하게 하자. 자기들이 다 깐다 그랬어. 홍재형이가 얘기했어요. ARS 검증 DB 검증하겠다. 그때는 우리가 정글을 캡처할 줄을 몰랐지.
그때는 그냥 이재명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흥행 러닝메이트로 해가지고 뭐 공개하면은 뭐 증거 있어? 네가 잘못 눌렀어. 손가락이 잠시 비뚤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줄 알았는 거라. 지금까지 계속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얘들이 간땡이가 부었는 거지. 그래서 그래 뭐 공개할게 남아놓고는 절대 공개하면 저 계속해서 했는 얘기 있잖아. 까라. ARS TV 까라. 절대 안 합니다. 업무 방해죄입니다. 주권자가 자기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 형법 314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무효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이 계속 와요. 뭐 자기가 뭐 카이스트다, 자기가 출신의 뭐 박사다, 자기가 뭐 서울대 출신이다, 뭐 본인이 뭐 그 인터넷 ARS 관련 전문가이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제게 이제 윤희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안 된다. 절대 모른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걔들이 DB를 줄 택이 없다. 그 다음에 뭐 걔들이 무슨 원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원본 프로그램을 줄 택이 없다.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하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열심히 설명하면서 너는 말해도 잘 모른다. 민주당 경선 ARS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러면서 왜냐 그러면 나는 이 회사하고 이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는 회사하고 옛날에 계약한 적도 있고 뭐 일도 같이 한 적도 있고 잘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TSP, PSTN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은 ARS가 뭡니까? Automatic Response System, 자동 응답 시스템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은 뭐 몇 번을 찍혔습니까? 어찌고 1번, 2번, 3번, 4번. 어드민이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비밀 투표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찍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부정이 있다 그래도 민주당의 잘못은 아니다. 그 회사의 잘못이다. 그 회사에서 또 밑에 회사 5개한테 또 줬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잘못이고 그 회사에서 다시 무슨 부품을 썼기 때문에 그 부품에 대한 또 그 회사 부품 회사의 잘못이고 거기에 대한 인정의 잘못이고 이러면서 절대로 너희는 알아낼 수가 없다. DB를 그래 몰라도 되니까 DB를 까라고 DB를 주면은 우리가 검증하겠다 그래도 절대로 안 줍니다. 얘들이 받아봤자 모른다. 해봤자 안 된다 이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김철한 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제가 그 경선 부정 변호인단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한번 내가 그 경선 부정에 대하여 그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다.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막 갑니다. 그러면 또 절대 안 된다. 자료가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최소한 너 몇 개 갖고 있니? 1000개 갖고 있다. 1000개 갖고 택도 없다. 10,000개 있어야 된다. 이거 해도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참석해 주겠느냐? 모든 서류는 우리가 다 준비할게. 넌 이름만 올려라. 절대 안 한다. 나는 안 하는데 얘 함 찾아가 봐라. 이러면서 변호사가 저랑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된다 주저앉히는 얘기만 했어요. 저랑 만나는 전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된다 주저앉히는 것만 했고 절대로 DB를 깔 수도 없고 까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들만 했습니다. 그동안 뭐
저는 계속 얘기했죠.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DB가 유출이 되었다. 그게 해킹이 되었는지 누군가 넘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되어서 그게 필터링 되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데이터도 없고 민주당에서도 데이터를 주지 않고 법규 하나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증명을 해나가느냐. 얘들이 부정선거라는 걸 얘기해요. 물론 뭐 법적으로 이렇게 부정선거기도 한데요. 저는 딱 하나만 가지고 부정선거를 이제 증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디 갔지? 예,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43.14%. 예. 증거가요. 반드시 ARS DB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걔들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걔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외부에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검증하냐고요?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생각하잖아요.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호남에서 광주에서 43.14%가 기권을 하고 무효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어쩔 건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야, 그 선거인수에서 뭐 국민 일반 권리당원 중에서 투표소 투표 87,304명 신청했는데 12,524명 해갖고 14%만 투표를 했어. 못했는 거 어떡하라고. 그 다음 ARS 32만 6,464명 했는데 22만 2,439명만 해가지고 68.10%만 해서 10만 표 이상 무효표 났는 거 아시죠? 호남에서요. 25일 날. 이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무효다. 이거 뭐 경선 무효 선언하고 보이콧 해야 된다고 했는 거. 그 다음 순회 투표, 대의원 투표는 그래도 1949명 중에서 1395명. 대의원은 별로 안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계에서 41만 5,717명의 광주 호남 중에서 어떻게 기권 무효가 17만 9,359로서 43.14%가 무효라는 말이죠. 그러면은요, 이번에 광주에서요, 투표율 얼마였습니까? 82%였습니다. 이것은 모 집단, 원래 전체 유권자 수에서 82%가 투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80%, 82%가 투표를 했다. 해외에서요, 해외 신청자 중에서 75%가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평균이요, 평균 투표가 77.2%가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투표율은요, 전체 유권자에 대한 투표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여기에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광주 82%, 최고는 성남이 83% 나왔다고 하죠. 광주 82, 해외 투표 75, 전체 평균 77.2%, 77%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요, 광주에서 투표했는 사람은 전체 유권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신청을 했는 사람, 투표를 신청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전체 유권자 그룹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신청했는 사람들의 표본을 뽑아왔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호남에서 뽑아왔는 사람 41만 5,717명은 뭡니까? 이게 전체 호남 유권자들 중에서 경선에 참여했는 사람을 뽑아왔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P가 뭔가 하면 여기가 경선 참가했는 표본이고요. 이게 경선에 참가했는 사람들의 투표율입니다. 82%, 0.82가 확률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요, 이런 정규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죠? 투표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산 표본을 뽑았고 확률이 나오는 것을 BNP라고 적고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산 확률이라고 하는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확률이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산되어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수가 표본이 50개 이상 충분하면은요, 이게 정규 분포가 되어서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와요.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평균은 NP, 표준 편차는 NPQ.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한 식이 나와줍니다. fx는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와줍니다. 2의 fx의 루트 2파이분의 1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와서 어쨌든 이런 정규 분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몇 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나와지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계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40만 명 중에서 40만 명 중에서 0.8를 하면 얼마인가 하면 32만 명이 대충 나온다. 이게 40만 명이라 치고 확률을 0.8이라 하면 32만 명이 기준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곱하기 0.2를 해주면은요, 이게 6.4, 이게 6.4고 여기가 32만 명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렇게 64,000이 나와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64,000에 대하여 평균은 표준 편차를 해주면은요, 이렇게 클리어 해주고요. 루트 64,000을 해주면은요, 253명, 약 253명이 나와줍니다. 정 무슨 말인고 하면은 이것은 32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253명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32만 명에서 빼기 253명, 32만 명 빼기 253명, 32만 명 곱하기 253 곱하기 2, 32만 명 빼기 253 곱하기 3 해봤자, 이거 해봤자 7만 명 빼도 31만 명입니다. 요까지 나올 확률이 얼마인고 하면은 99.7%입니다. 32만 명에서 700만 빼봤자 700명 빼봤자 31만 9,300명.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 하면은요,
광주에서요. 광주에서 어떻게 되었나 하면은 여기에서 179만 17만 9,359명이 기권이 되어 갔고요. 실제 투표했는 사람이 23만 6,358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2만 명인데요. 이게 32만 명인데 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 32만 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요 표에서요. 99% 해봤자 31만 9,300명. 31만 9,300명. 이 정도 되는 게 여기 99%인데요. 얘가 어떻게 되나 하면은 여기 쭉 와서 이 끝까지 넘어가 가지고 23만 6,358명이 투표를 했다는 말이죠. 확률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선이었다면은 확률이 82%로 대선처럼 투표를 했다면은요. 41만 명이라면은 32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30만 명 이상이 투표할 확률이 몇 %라고요? 이렇게 할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는 말이죠. 23만 6,358명이 투표할 확률은 1억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100만 분의 1 이하를 어떻게 얘기하나 하면은 수학적으로 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 제로다. 투표율이 80%인데 보통 때 투표했을 때 투표율이 80%인 지역에서 43%가 기권을 할 확률은 즉 23만 6,358명이 투표할 확률은 제로이다. 제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정선거다 이 말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부정선거인지 어디서 부정선거인지 AR에서 어느 놈이 잘못했는지 어느 놈이 뒤에서 백도 열어가지고 전부 다 조작을 했는지 어느 놈이 전화 안 가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은 민주당이 저거가 자백을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결과는 부정선거라는 말이죠. 투표율이 80%인 지역에서 43%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작당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고 수학적으로 확률 제로고 확률 제로라는 말은 뭡니까? 부정경선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무효라는 말입니다. 저가 뭔 짓을 했다는 건 그건 자기들이 증명을 하라고. 부정선거라고. 수학적으로 걔들 증거 안 내놔도 돼. 데이터베이터 안 까도 돼. 이 자체만으로 무효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서나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원래 80% 나오는 지역이야. 모평균이 82%야. 투표율이. 이런 지역에서 43%가 무효표가 나왔어. 이럴 확률은 뭐냐? 전 세계 어느 수학자, 어느 통계학자, 어느 빅데이터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도 다 확률 제로의 부정선거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부정선거예요. 걔들이 데이터 안 내놔도 부정선거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얘들은 부정선거고요. 한국에서만 있지 않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스위스도 갈 거고요. 프랑스도 갈 거고요. 외국에도 다 떠들 겁니다. 이 선거는 부정선거라고요. 뭘 부정했는지, 어디서 부정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부정했는지, 법규를 어떻게 위반해서 부정을 했는지는 민주당이 증명하세요. 이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